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랑스 공직자로서의 드골에 대한 스토리와 거기에 비춰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대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드골은 1차 대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갑부대 장교로 전쟁에 참여한 이래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프랑스 침략과 정복을 거쳐 패망하여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군생활을 합니다. 드골은 군생활 내내 거의 독특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사실상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 연속되는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인생은 군생활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상식선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파란만장한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군인으로서 모국인 프랑스를 위해 헌신한 애국적 기여도를 놓고 고려했을 때 마지막 그의 계급인 준장은 매우 지나칠 정도로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드골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애국적 행위 없이 평범한 군생활을 했던 장군들이 진급상황과 비교해도 역시 그의 마지막 계급은 너무 낮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한 프랑스는 후에 조국 프랑스에 대한 충성과 애국 행위에 걸맞고 국가 영웅으로서 추앙받는 현실에 맞춰 국회에서 드골의 계급을 여야 합의로 진급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회의 구성은 우리나라 국회가 모두 우익 정당으로서 여야로 구분된 것과는 달리 우익과 좌익 성향의 정당이 거의 비슷한 의석을 가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골수 우익 성향으로 항상 대쪽같이 흔들림 없는 정치를 지속했던 드골에 대한 예우 문제를 이견 없이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합의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골은 오랜 공직생활과 임시정부 수반, 총리, 그리고 대통령직까지 거치며 외형적으로는 더 이상 화려할 수 없을 것 같은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결국 정계를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드골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드골의 공직생활을 생각한다면 우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드골 부부는 단지 준장 계급으로 퇴역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만으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드골은 오랜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한때 무소불위 막강한 힘을 가진 리더였고 지도자였으며 그에게 아쉬운 것이 많았던 인사들이 주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정당하게 수령한 급여 외에는 단 한 푼의 뇌물수수는 물론 일체의 부정축제도 하지 않았고 부당한 도움도 일체 받지 않는 자세로 일관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애국자적 위상과 품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맑고 깨끗한 공직자로서의 길을 걸었고 그것은 곧 드골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강한 지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공직자들이 모종의 권한을 갖는 위치에 잠시라도 머물게 되면 대부분의 공직자는 드골의 생활과 판이한 자세로 공직기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각종 이권의 부정취득과 뇌물수수로 부정축제하는 것을 관행처럼 저지른 것을 생각하면 드골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놀랍고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힘있고 모종의 상대에게 어떤 형태로든 득 혹은 실을 안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게 된 공직자들의 재산 축적 상황을 파악해보면 놀라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크게는 뇌물을 작게는 촌지를 스스로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이 책임질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같은 배를 타자는 의미로 각종 부조리를 수수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정한 요구들을 물리치려 해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오래된 관행이나 조직생리에 밀려서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어느 공직자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마치 드골처럼 일체의 부정부패나 비애국적 행위를 죄악시하고 대쪽 같은 자세로 일관된 공직 생활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혹이 많을 수 있는 공직 자리에서 오직 올바른 자세로 생활을 한다면 결국 조직의 왕따가 되는 지름길에 서게 되거나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면이자 솔직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여간 드골은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일체의 부정축제나 자존심을 흔들어 지조가 기울어지게 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유 없는 욕도 많이 먹고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빠지기도 했지만 맑고 깨끗하여 흔들림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화려하고 해먹기 좋은 자리에서 힘있는 자로서 생활했지만 막말로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얼마 안 되는 연금만 가지고 노년을 힘겹게 보내는 상황에 처하지만 역시 지조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드골이 한창 활동할 당시에 프랑스 내에서 드골의 평판은 부정적이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카톨릭 교도인 군인 출신 드골을 불신하며 기피하였고, 우익 진영은 드골을 국민적 영웅인 패탱 장군을 배신한 반역자 정도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일체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길보다는 누구나 옳다고 판단하는 길을 택하여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된 계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의 맑고 청렴하며 당시 프랑스의 어느 공직자와 비교해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공개된 현실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드골이 강직한 공직자 행위와 국가에 대한 애국적 충정,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었던 국가를 위한 청렴하고 옳은 기여도를 조명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선 답답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 한숨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못 말린 조직 이기주의와 문란한 유계질서에 의해 저질러지는 항명과 거기서 비롯되는 사회의 혼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저분함이 널려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는 정무직 초임 공무원이 공개된 텔레비전 대담에 나와서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원수에게 조롱하듯 한 태도로 막말을 내뱉을 정도로 공무원 사회의 위계가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한 국가의 조직 질서상 있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될 기가 막히고 엄중한 질책사유임과 동시에 매우 저질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 외에도 겁없이 국가 원수에 대하여 의도된 항명을 하거나 혹은 현역 군인이 전국에 중계되고 있는 국감장에 나와서 장관에게 항명하는 기가 막힌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해도 특별한 처벌이나 제재를 당하지 않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해도 누구도 막지 못하는 상태의 국가 조직이 민주적이고 지극히 발전된 조직 문화일까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지극히 망조가든 조직 사회의 행태이며 민주주의 정신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극한의 성숙하지 못한 무지의 행위이자 국기를 흔들어버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드글과 같은 청렴 결백하고 단지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한 옳은 길만을 택하여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강골의 지도자가 국가에 폐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제어하고 흔들린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그를 택하게 될까요? 아마도 과거 청산 과정을 거치며 개혁할 부분과 정리되어야 할 인사들, 그리고 너무나 엇나가버린 국가 조직의 관행과 사회 부조리 등 적폐 현상에 얽혀있는 인사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에 그들이 나서서 국민의 정신과 혼을 흔들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드골의 개혁 프레임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편안한 시청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